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가 우리가 또 들게 되면은 여기 턱 라인이 여기도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늘어나요. 예, 조금씩은. 그래서 항상 요거는 요 효과가 상당해요. 그럼 이제 동안이 되겠다. 네, 안녕하시죠. 우리 매종레아 유튜브 가족 여러분, 우리 메아리들. 어떠세요? 예뻐지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이 나이 되면 예뻐지는 걸 좀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쁘고 우아하고 뭐 그런 거 좋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과 관리와 방법이 필요한데, 글쎄요, 제 생각에 예뻐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표정이 아닐까 싶어요. 눈꼬리를 이렇게 싹 올리면서 입꼬리도 올리고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약간 웃는 인상하면은 사실 못생긴 사람 없거든요. 예쁜 사람 더 예뻐 보이고. 그래서 어떤 표정에 생기를 주는 거, 이게 예뻐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진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거를 생생하게 경험을 해오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이분의 손길을 그리워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이분은요, 이효리, 공효진, 신미나, 최정환 씨를 비롯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들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 주신 그런 분이고, 어떤 동안 내추럴 메이크업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홍현정 메이크업 아티스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용미 아나운서님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에요. 아니, 정말로요. 너무 모시고 싶었고, 언제나 제가 홍현정 선생님의 손길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애타게. 이제 봄이잖아요. 봄이니까 우리 나갈 일도 많고, 그러니까 모임도 많아지고 더 예뻐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솟는 그런 계절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쁜 메이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메이크업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처음 아나운서 했을 때는 굉장히 두터운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아이라인도 두껍게 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한 10년 됐나요? 굉장히 그 내추럴하게 한 듯 안 한 듯 하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메이크업이 유행하게 되면서 훨씬 더 이렇게 좀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이 유행하게 된 것 같아요. 진하게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 5년은 젊어 보이는 메이크업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궁금한 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이 라인만 이렇게 하고 입술을 조금 진하게 바르는 게 저희 평상시 화장법이거든요. 네.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나이 들수록 뭐가 이렇게 굉장히 요소를 얼굴에 많이 넣기보다는 투명하면서도 깨끗하게 표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시고 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런 원포인트 메이크업 정도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추럴 메이크업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추럴 메이크업 하면 좀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이겠죠? 예,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두껍게 메이크업 하는 것보다 좀 걷어낸 메이크업이 훨씬 좀 더 자연스럽고, 왜 때로는 메이크업 다 하고 이제 하루 일과 마치고 화장대에서 메이크업 클렌징으로 메이크업을 좀 지웠어. 지웠는데 뭔가 더 예뻐 보여. 조금 맞아. 더 어려 그럴 보여. 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 갈 때 어딘데 이제 맨 얼굴로 가잖아, 메이크업 받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지금이 더 좋아요 막 이런 경우, 너무 화장 진하게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피부가 일단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땅구멍도 좀 커지고 해서 파운데이션이죠, 뭐 쿠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바르게 되면 땅구멍이 더 도드라져 보이고 이게 메이크업이 오래 안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메이크업이 번질번질해지면서 막 이 파운데이션도 이게 벗겨지고 해서 굉장히 흉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하루 종일 이렇게 윤기가 있으면서 그런 투명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지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드디어 제가 홍현정 선생님의 손길을 받게 되는군요. 그러면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반 이렇게 나눠서 지우고 반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그 파운데이션 색깔 있잖아요. 네네. 저는 약간 보통보다 약간 어두운 편을 선호하는데, 네네. 보통 우리나라 여성들은 화사한 걸 좋아하잖아요. 약간 자기 피부보다 밝게 표현하는데
어떤 그 컬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윤영미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니까 이 피부의 언더톤이라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톤 자체는 되게 맑으세요. 밝고 그 안에 보시면은 뭐 이제 태양 광선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이런 잡티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색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조기. 그래서 톤 자체로 따져봤을 때는 한 21호에 가까우신데 요런 잡티 그런 거를 커버하려면은 21호하고 23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2호는 없나? 때로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딱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톤으로 따졌을 때는 그 정도.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붉은기 잡으려면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의 이름 중에서 뭐 바닐라 그런 그러니까 옐로우 베이스가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얼굴에 넣어주시면은 붉은기를 노란색이 좀 잡겠죠. 액체 파운데이션을 쓰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쿠션을 쓰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으로 쓰시는 게 좋고 액체로 된 거? 예. 그런데 우리 다 바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쁘고 커버해야 될 거를 빨리 좀 하려면은 아무래도 쿠션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정도로 컬러를 이제 이용을 해서 할 거고요. 약간 밝은 거? 약간 좀 옐로우게. 네네네. 그리고 파운데이션 칠할 때 스펀지가 좋아요? 이런 붓이 좋아요? 아니면 손가락이 좋아요? 그거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남을 해주다 보니까 손을 막 좀 들 대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제 메이크업 할 때는 그냥 손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 스피디하게 하려면 이제 스펀지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금 어려 보이기 위해서 내추럴하게 한번 나는 메이크업을 해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하냐면은 왜 우리가 보통 차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바르잖아요. 바르는 양을요. 이 얼굴에 제일 넓은 부위 있죠. 네. 이마, 볼, 그리고 뭐 나머지 한 턱 정도까지 거기가 이만큼의 비율이 들어가면은 이 얼굴에 라인 있죠. 여기는 1만 들어가야 돼요. 거긴 얇게. 예. 근데 아마 무의식적으로들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런 코하고 볼 라인 그런 데가 많이 끼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껴요. 고를 때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얇게 해주시고 항상 손가락에 있는 옹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100% 커버는 안 돼도 그냥 최대한 자연스럽고 덜 미워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좋아요. 전 브러쉬도 썼었는데 브러쉬를 빨기가 귀찮더라고요. 네, 안 빠졌어. 근데 빠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물기 제거해야 되지만 이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클렌징 티슈처럼 브러쉬인데 시트로 나온 거 있어요. 브러쉬 빠는 시트. 예. 그럼 영미하는 손님 바쁘시니까 오늘 화장하시고 그 밑에서 바로 싹 하고 그냥 딱 놓고서는 또 출근하시고. 티슈가 있어요? 몰랐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를 이렇게 하셨으면요. 이렇게 거의 묻지 않은 걸 이용해서 얼굴 라인? 예, 얼굴 라인을 헤어라인 그냥 쪽을? 지운다고 생각하세요. 지운다. 저는 그리고 궁금한 게 요즘 윤기 있고 이제 내추럴한 피부가 유행하니까 그거 있죠? 피니쉬 파우더. 네네네. 그런 거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약간 몇 년 전만 해도 막 이렇게 촉촉한 게 막 그득한 게 굉장히 대세였는데 물광, 이제는 물광. 근데 요즘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데 있죠. 이렇게 네. 그런 데는 좀 눌러줘야 되고요. 그리고 윤기가 있어야 되는데 윤기를 살리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우더를 어느 정도는 적정량을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또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저도 그런데 이런 이마 같은 데 보면 그러면 거기 자체를 막 번들거리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굴곡이 살짝. 예,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좀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죠. 이마, 볼, 여기는 파우더 처리를 하라. 네네. 코는요? 코, 이 코는 높은 부분. 콧망울 부위 있죠? 요 부위만 이렇게 아주 가볍게 파우더를? 눌러주셔야죠. 그리고 이런 콧망울 같은데 이런 데는 이렇게 하실 때 코를 살짝 들으세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팔자도 있으면 팔자도 좀 살짝 들고 이렇게 이거 하고. 너무 좋은 팁이다. 코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서 칠하라 이거죠? 이건 무슨 오일, 페이스 오일인가요? 지우고 다시 하려고. 수정도. 수정할 때는 오일을 사용하면 좋아요? 네네. 립앤 아이 리무버를 사용해서 그냥 부분적으로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약간 이게 세미매트라 그래서 마무리감을 좀 보송하게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파우더를 좀 꺼리시는 분들은 이런 걸 제품을 아예 쓰시면은 아예 좋죠. 이제 그 다음에는 블러셔로 가려고요. 네네. 블러셔. 블러셔는 전 언제부턴가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갱년기 되면서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볼이 멀고 그때 얼굴 전체가 붉으시한데 굳이 내가 블러셔를 또 붉게 만들까?
되게 붉은색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블러셔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해야 되나요? 홍조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건너뛰셔도 되고 너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홍조가 좀 덜한 그런 분들은 블러셔를 하시는 게 좋은데 블러셔도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블러셔를 화장 다 하고 거기다가 내가 가진 예쁜 혈색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동안에 만약 포커스를 두게 된다면은 왜 우리 스마일 한다면 제일 올라오는 부분 여기를 중심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퍼뜨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동안이니까 여기가 중심이었다면 거기에서 살짝 한 45도 위 정도로 가서 여기서 중심을 잡고 퍼뜨려 주셔야 돼요. 나이가 조금 우리가 있어가게 되면은 블러셔를 너무 이제 가루 타입보다는요 이렇게 크림 타입 같은 걸 써주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러셔도 예쁜 혈색으로 표현하는 건데 윤기 있는 그 느낌이기 때문에 제형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 피부에 이런 촉촉한 느낌을 같이. 없으면 립스틱으로 쓰시는 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립스틱으로요? 네. 그리고 윤영미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그 블러셔를 홍조가 좀 많으시다 많아요. 그러셨으니까 지금도 벌써 살짝 얇게 깔았더니 이렇게 따뜻한 기가 이제 올라오죠.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너무 아시겠지만은 너무 붉은 계열보다는 왜 이렇게 흰기가 살짝 들어간 색이 있어요. 요런 색을 조금 써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쓰시냐면 예를 들어 아까 여기 제일 중간에서 살짝 올라가라 그랬죠. 여기다가 제가 한번 중심을 넣어볼게요. 자, 요렇게 넣으시고 요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퍼뜨려 볼게요. 그 중심에 바르고 스펀지 같은 걸로 그걸 이렇게 살살살 펴준다는 얘기구나. 예. 근데 이효리 씨 메이크업 많이 해보셨다면서요? 몇 번이요? 이효리 씨 정말 예쁘지 않아요? 난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네, 진짜 너무 예쁘고 화장 안 해도 예쁘고 맞아요. 하면 더 예쁘고. 맨 얼굴이 더 예뻐요, 진짜. 이효리 씨는 그 스모키 메이크업이 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블러셔를 제가 아마 지금 봤을 때는 아이고 과하다 아마 이러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됐고 블러셔를 이제 나이대가 있으면요, 요 크림을 요 안쪽으로도 발라주세요. 똑같은 그 블러셔를요? 네네, 똑같은 컬러인데 그거를 눈 안쪽까지 살짝만 더 넣을 거예요. 이 손으로 그냥 요 다 하셔도 안쪽으로? 됩니다. 요 예.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다 중심 잡고 안으로 제가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분으로 하는 여분으로 거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스펀지의 여분으로. 아우, 역시 또.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거기까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오. 근데 이게 화장이 시간이 한 2시간 흘렀을 때 가장 예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점점 약간 옅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먹는다 그럴까? 예. 자, 요렇게 하시고 중요한 게 아까 썼던 파운데이션 왜 남은 거 좀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다시 한번 그 위에 올려줄 이 거예요. 위에? 네네. 그러면 진짜 자연스러워지겠다. 예. 뭔가 동동 뜨지 않고. 네네네. 그래서 칠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색깔이 이렇게 속에 배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예쁜 혈색같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눈 바로 밑에. 예, 거기도 한번 그냥 스치고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그냥 브러쉬로 하지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톡톡. 네네네. 그 부분이 피부가 얇고 주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파운데이션을 많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줄이 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요 정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눈썹 할까요? 네, 좋아요. 눈썹의 모양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왜 동그란 눈썹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는 눈썹 만들 수 어떤 얼굴형에 어떤 눈썹형이 어울리는 거예요? 갸름하게 보이려면 아무래도 평평한 것보다는 조금 각을 주셔야지 여기가 이렇게 갸름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좀 뾰족하게? 약간은 아치형이라는 말이죠. 동그란데 약간 각이 있게? 예, 이렇게 각이 되게 그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되고 근데 약간 이제 동안으로 갈 거면은 살짝은 조금 일자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맞아, 어릴수록 좀 이렇게 그렸죠. 예. 그런데 옛날 한 몇 년 전만 해도 일자를 완전히 일자로 많이 그렸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일자로 이렇게 오다가 밑으로 이렇게 살짝 빼요. 눈썹을 면적으로 메꾸지 않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마치 그냥 배워야지. 털을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그냥 그리듯이 그리고 눈썹을요 너무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동안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머리들을 이제 염색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머리색이 밝으니까 좀 밝은 거에 맞춰서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내 머릿결하고 머리 색깔하고 비슷한 맞춰서 펜슬로? 이제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짙게 하면은 조금 더 어려 보이는 그 효과는 있어요. 제 눈에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동안이라 그래서 머리도 막 염색이 다 되어 있고 눈썹도 그 머리색에 맞춰서 되게 밝은 걸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그런 화장을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화장이 이게 역시나 이렇게 얹혀진 느낌요. 근데 조금 더 나스러운 거를 하려면은 거기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를 한 스푼 넣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눈 아이라인을 좀 배우고 싶은데 아이라인이 두꺼우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럼 펜슬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는 게 좋은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뭔가 그 펜슬류를 조금 더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너무 많이 번진다 싶을 때는 거기다가 붓펜 정도를 그냥 더하는 정도. 왜냐하면 왜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저처럼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같은 라인을 이렇게 딱 붓펜으로 그리잖아요. 그리고 눈 뜨고 보면 위에 여기가 묻어있어. 왜 묻어있고 우글우글하고 옛날처럼 그 라인이 나오질 않아요. 그 전형적인 아이라이너는 이제 못 사용하겠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선적으로 아이라인을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펜슬이나 아니면 섀도우 같은 걸로 면적으로 눈매를 교정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 굳이 라인을 잡기보다는 면으로 예, 간다. 예, 섀도우로. 보기에도 훨씬 소프트해 브라운 보이고. 색깔 같은. 그렇죠. 예. 브라운 그런 예. 걸로. 그래서 이제 거울로 정면을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눈이 이렇게 내려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아, 요렇구나. 여기가 좀 덜 내려오면 좋겠구나. 맞아요. 그런 올라갔으면 거잖아요. 한 요 정도에서 제가 한번 살짝. 그래서 약간 직선 같이 그리시네요. 직선으로 그려야지 좋아요. 요즘은 그런 물결 그 라인으로 그려지지 않거든요. 태극 무늬로 그리면 엄청 촌스러워요. 네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아, 약간 어색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좀 지워볼까? 여기를 조금 더 그려볼까? 그런 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요 파트를 조금 더 죽일게요. 그리고 나서 가장 뭐 짙은 이런 브라운 컬러 있잖아요. 요런 걸 이용해서 그 위에다가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덧칠하는 거죠. 네네. 자, 요렇게 하시고 한번 보셔요. 그러면 아마 조금 짙다, 뭐 어떻다 이런 판단이 좀 쓸 거예요. 지금도 약간 뭔가 올라가긴 했는데 좀 짙어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지워볼게요. 그럼요. 아이라인으로 약간 띄운 부분에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은 어떻게 처리하죠? 그 공간은 선택 사항인데 저 같은 경우는 띄우라고 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기를 그냥 꽉 채워서 그려요. 꽉 채워서 그리게 되면 눈이 좀 더 커 보이는 건 있는데 약간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건 선택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영미 아나운서님 여기 거울 한번 보셔요. 이렇게 해서 라인이나 섀도우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세요.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항상 아까 발랐던 왜 베이스 남은 거 있죠? 요걸로 한번 요런 데를 정리를 하세요. 섀도우 한 위를 한 번 네. 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섀도우도 오래 가고 농도가 조절이 돼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미는 예. 그렇죠. 서로 간에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라데이션 되는 효과가 있고.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어머 오늘 셀카 한번 찍고 싶다. 그 다음에 언더 섀도우가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언더 섀도우라고 해서 눈 아래 이제 바르는 예. 아래는 펜슬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섀도우로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고 시간이 없으면 섀도우 같은 걸로 그것도 약간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주는 게 저는 마음에 드는데 네네. 어떤 사람은 내 눈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아티스트에 따라서.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언더 섀도우 같은 경우는 중안부가 짧아 보이고 길어 보이고 그런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 앞머리부터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요 한 중간 정도부터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데일리로 하실 때에는 여기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언더 섀도우 같은 거 하실 때는 이렇게 총알 브러쉬, 포인트 브러쉬인데 이런 거 이용하시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대가 조금씩 우리가 있어지게 되면은 이 눈 근처도 되게 칙칙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브라운보다는 약간 오히려 살구 이렇게 색깔. 예, 살구색이나 뭐 핑크 조금 들어간 거 이런 톤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셨으면은 이게 삼각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채워보세요. 그리고 위하고도 연결시키고 남은 거 정도로 쓸어주고. 아니 눈 달라진 거 봐, 세상에. 그다음에 그 입술 화장 있잖아요. 네네. 예, 여기 인중이 점점 나이 들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네네. 근육이 느슨해져서 그런지 그럼 굉장히 늙어 보이고 사람이 약간 생기가 없어 보여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너무 정확한 지적이세요. 왜 여기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요 인중을 짧게 해야 되니까 요 윗입술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서 그려주시면 돼요. 라인 말고 립 제품을 이용하셔도 되고 요즘은 이 라인은 안 그리잖아요. 안 그린데 요즘은 또 다시 저는 많이 해요. 근데 옛날처럼 또렷하게는 아니고 어떤 살짝쿵의 교정용?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오히려 립 라이너 중에서 약간 뭔가 자연스러운 예, 자연스러운 이런 피치 베이지, 뭐 핑크 베이지 이런 톤 있죠. 요거 그냥 하나 있으면 되게 욕이 나요. 그래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딱 정말 1mm. 1mm만 이렇게 확장을 하시고 밑에는 보통 뭐 많이들 안 하시는데 요거는 그냥 너무 또렷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맞춰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힘을 빼보세요. 요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입이 이렇게 입꼬리가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많이들 그렇죠.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본인이 여기 입을 살짝 여기를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좀 채워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보이거든요. 보통 거의 신경 안 쓰는데, 그죠? 약간 비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사실 금방 지워지긴 해요. 근데 이제 할 때 이제 좀 해보는 거죠, 뭐. 조금 요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 요거가 좀 익숙해지시면 또 요 맛이 있어요. 요런 식의 입술 표현 방법이. 그래서 MLB 컬러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 정도 컬러를 맞춰서 한번 해드리려고요. 입술을 교정했을 때는 너무 이게 그 립밤이나 이렇게 번들번들거리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좀 씻겨 나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컬러감이 입술에 착붙되려면은 약간의 벨벳 제형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립밤 같은 걸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일상에선 거의 많이들 안 하시는데 사실 그 쉐이딩 같은 거를 살짝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쉐이딩 너무 얼굴 윤곽 살려주죠. 그러니까 뭐 너무 요소를 완벽하게 해서 화장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덜 완벽하게 하고 나머지 다른 요소들로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섀도우 좋아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걸로요. 어떻게 하시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얼굴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얼굴 라인을 타이트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한 번씩 이렇게 조여줘요. 한번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어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색이 머리 안에도 반 들어가고 얼굴 라인에도 반이 들어가게. 그래야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뭐 옛날 방식대로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 라인 한 번만 쓱 지나가시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요 돼요. 밑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이렇게 브러쉬가 있으면은 아래에서 위로 한 번씩만 쓸어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나서 브러쉬에 남은 것 정도로 해서 잔재로? 예, 잔재로 이마 있죠? 넓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쓸고 지나가세요. 생각보다 더 많이 안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축소가 돼 보이죠? 예, 조금 타이트해지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가 우리가 또 들게 되면은 여기 턱 라인이 또 여기도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늘어나요. 예, 조금씩은 항상 요거는 여기다 잘라주세요. 요 효과가 상당해요. 그럼 이제 동안이 되겠다. 약간 그죠? 탱글탱글해 보이면.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남은 걸로 눈도 한번 좀 지나가고 코도 저는 그냥 한번 좀 지나가고 여기 아까 블러셔 한 대도 한번 지나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요. 색을 같이 오묘하게 이렇게 조합을 시켜주세요. 이게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컬러감들이. 그러면 훨씬 자연스럽고 세련돼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 시즌이 조금 건조한 시즌이니까 아무래도 조금만 지나도 다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나이대가 우리가 있어가는 그런 분들은 약간 요런 밤류 있죠. 립밤에 바른 것처럼 페이스 그렇죠, 밤류. 그렇죠. 바셀린 같은 느낌의. 맞습니다. 예. 그거를 좀 발라주면 좋죠.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바를까요? 그래서 손으로 살짝 녹여서 너무 많이는 말고 조금.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닿는 부분 있죠. 여기 제일 높은 부분. 여기 엄청 조금. 아, 나 여기 눈주름이 좀 있지? 그럼 거기다 한번 지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윤영미 아나운서님은 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 눈매, 요 눈두덩이도 좀 자글자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요 눈까지 밑에 내려가지 말고 요 눈썹 바로 밑에 여기만도 좀 촉촉한 거 조금만 넣어주는 거예요. 조금 넣어주시고 그리고 뭐 이마는 좀 번들거리면 것보다는 보송한 게 좋으니까. 아니 제가 지금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는 건가요? 윤영미 동생이 와서 앉아있고 5년이 아니라 10년은 뭔가 더 젊어진 느낌이 있는데다가 우아하고 세련돼 보이고 예.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어져. 오늘 나머지 만족해주세요. 그래야 오늘 저 없던 약속도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방송은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나머지 반쪽도. 야, 오늘 진짜 완전 좋은 횡재한 날이고요. 아, 우리 홍현정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이 닿으니까 진짜 비포 애프터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를 확연하게 제가 증인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메이크업은 제2의 성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이 배웠잖아요. 오늘 배운 거를 직접 또 적용을 해서 더 예쁜 영미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매정레아 가족 여러분, 메아리들 오늘 진짜 꿀팁 많이 얻어가신 거 맞죠? 자, 조태꾸알 구독하고 보시는 거 맞죠? 예. 자, 또 오늘 메이크업 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까 반드시 아는 것은 적용해야 내 것이 된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 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향 있고 안 먹이는 여성들을 위한 취향 저격 셀렉샵 매종레아에서 쉽고 간편한 구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구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종레아 공식몰 이용하기인데요. 네이버에서 매종레아를 검색하시거나 우측 상단에 버튼을 눌러서 매종레아 공식몰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카카오 1초 회원가입 혹은 일반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정보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10%의 할인 쿠폰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 주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두 번째 방법인 매종레아 고객센터 02788-7388 전화로 간편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매종레아 공식몰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전문가가 까다롭게 선정한 고품격 건강식품, 리빙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즐거운 쇼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